북한은 아까도 그 설명들을 하셨지만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최고의 규범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실은 공산주의도 아니지만은 공산주의 체제를 저기기 때문에 헌법 위에 당의 강령이 있고 강령 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0대 원칙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이 헌법 당 강력보다 더 그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하면 그게 그 국민들을 주민들을 그 벌도 줄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고 이런 그 법치주의와는 정반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바보를 만들어야 돼. 외부 정보가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알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와봐서 이제 북한보다 중국이 잘 사는구나. 또 조금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더 잘 살다고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데가 잘 사는구나를 그때 와서 깨닫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갑정치라는 거죠. 포갑정치.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초상화를 손가락질 했다고 해서 그 강제수용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권, 특히 이 지도자, 소위 지도자인지 독재 수령한테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고통을 주고 처벌하고 가장 심한 거는 강제수용지 지원이든지 경우에 따라서 공개 처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 위협을 통해서 주민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 탈북자들 얘기에 의하면 다른 독재 국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주민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포갑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은 모든 주민이 평등하다고 그러지만은 실은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계층, 핵심 계층, 중간에 있는 동요 계층을 크게 3개 구분을 하고 세분해서 55개 그 계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군 포로라든지 남쪽에서 간 사람은 제일 그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1교포들도 째포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계층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계층에 속할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 같은 데는 가기가 힘들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신분 그 제도를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더 그 엄격하게 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력은 저하됐는데 그럼 어떻게 정권을 유지해야 될 거냐? 그런 방법으로서 고슴도치 작전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이제 이건 회복할 수 없이 그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권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고 파탄으로 가기 위한 소위 지령을 내려서 공작하게 하는 이런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건 뭐 최근에 간첩 사건에서 그게 잘 나타났고 있죠. 과거에 한국의 그 북한의 간첩들이나 이런 적대 세력이 들어오는 출구는 경로는 일본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조총련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그 제일동포들이 한 60만 정도로 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하기 전에는 그 조총련 세력이 훨씬 더 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 뭘 지원하고 싶어도 우리 그 재정이 약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자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90%가 그 우리 동포들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신용 융자를 이걸 못 하는데, 북한에서 매년 교육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200억 원 이상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그 지금 일 시작하려는 그런 제일동포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제일동포들이 저 북한에 신세를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총련 조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5년 국교 정상화가 되고 점점 이제 그 체제가 그 사회가 변하고 한국이 월등하게 이제 압도하는 이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옛날 한 40만 정도였던 조총련이 지금은 4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총련 조직이 남한에 그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매개체 역할을 했고, 간첩들도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도 사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열성적인 그런 친북 세력으로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뭐 결국 그건 일본에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카소네 총리 이후에 일본의 소위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을 포기했다고. 제가 인권 쪽으로 제가 지금 현재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그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원 차관을 할 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통일은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인권이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북한 우리 주민 동포들도 누리는 그런 통일이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 권옥이 부총리를 하고 작고하셨지만 그분하고 같이 하면서 한 2년 같이 통일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마무리하면서 통일원 장관 차관으로서 우리의 업적은 통일원에 인도 지원국을 신설하는 거다 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도 만들고 탈북민들이 여기 정착하는 법률도 만들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지원국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아주 약체화시키 한 과단위로 줄여버렸어요. 북한 인권 문제, 이건 핵 문제만큼 중요한 건데 좌파 정권들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이거는 무시하는 이걸.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민생이나 또는 자유, 인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신경질 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다. 그거를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정권이 좌파 정권들입니다. 북한 이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은 당 강령상 그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정권에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왔지만 볼셰비키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무엇이라도 다 정당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좌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좌파에서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선전, 선동, 거짓말 시켜도 다 괜찮다고 보는 게 다 일관되는 볼셰비키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최근 이제 창원 충북 간첩단 사건에서도 그런 게 다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다시 리피트 됩니다만은 이 북한은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96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원래 인도 태생인데 영국에서 오래 캠브리지에서 있다가 지금은 작고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버드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성함이 센 박사예요. 그 아말티아 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복지 경제학의 전 세계적인 주요한 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대량 아사를 한 케이스는 자유가 독재하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처음 시작을 영국이 식민 통치하던 인도의 아삼 지역의 케이스를 얘기해.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거기가 곡창지대인데 그 곡물 생산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 당국이 그걸 제대로 분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사태가 몇십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량 아사하는 거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다 하면서 북한의 대량 아사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자유,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으면은 아사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당이든지 정부에 가서 쌀 주세요. 우리 굶어 죽어요. 하고 얘기할 자유가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 당장 쌀이 없으면은 무기 생산할 1억 불, 2억 불 들이면은 1년 북한 주민 먹여 살 수 있는 옥수수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 비판할 자유뿐만 아니라 쌀 주세요 하고 소리칠 자유가 있다면 북한에는 아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이걸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미 동맹 이게 엄청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 대일 조치를 취한 것은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자른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